그러면 귀멸의 칼날 같은 그런, 지금도 있나요? 이제 귀멸의 칼날이 조선시대 때 해가지고 조선이 그렇게 스님들이 그 당방을 해. 예전에 고려시대 때는 귀멸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스님도 하기는 하는데 만행하면서 조금씩 하지 그걸 갖다가 하진 않아요. 왜? 이미 거기 고려라는 나라에서는 귀멸대 자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스님들이 고려시대 때는 그 테마 의식을 하긴 해요. 스님을 하다가 귀멸대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조선시대 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예 불교 쪽에서 그걸 담당을 해요. 이제. 귀멸대 역할을 갖다가. 그리고 그때부터 불교가, 조선시대 때는 불교가 귀멸대를 거의 저기 조선 왕실 밑에 귀멸대가 있다고 하면 저기 나중에 이제 저기 그 뭐냐 저기 사대부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그게 좀 들어오니까 그냥 스님들한테 그 정종 때 그걸 갖다 위임을 해버려요. 다 위탁을 해요. 일종의 그 귀멸대의 역할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불교에다 위탁을 해요. 그 뒤부터 조선시대 때는 불교 쪽에서 귀멸대를 운영을 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직속에 귀멸대가 없고, 자, 어디가 있냐, 저기 어때요? 대부분 저기 불교 쪽에서 그걸 해요. 근데 근데 재정은 어떻게 조선에서 그걸 대줘요. 재원은. 귀멸대 운영하는 재원은 조선에서 그걸 대주고, 운영 자체는 불교 쪽에서 직할대에서 해요, 그거를. 재밌죠, 역사가? 이 미력사예요, 이거는. 알려지지 않는 밀실 역사예요. 그러면 요즘도 있나요? 지금은 할 일이 없을 거야. 내가 다 정리를 해서. 지금 이게, 있긴 있는데 할 일이 없으실 거야. 자, 이게 지금 귀멸의 칼날을 나왔으니까 좀 이게 다각도 쪽으로 갈게요. 자, 이 귀멸 때는 보통 정령이나 귀신들을 다루는 저거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러 가지의 사회적으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이게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이런 첩보 같은 거는 스파이가 있죠, 다. 자, 각국마다 첩보 부대가 다 있어요. 이제 그건 첩보 부대였죠. 보통 첩보 부대 밑에서 귀멸대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국가마다 문화마다 시대적으로 다 틀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자, 이게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좀 이런 말은 그런데 외계인을 갖다가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우리나라 있나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조선시대 때 있었나요? 조선시대 때 없었어요. 그냥 귀멸대에서 그냥 외계인들을 그냥 도깨비 그 자체로 막 그냥 같이 뭉뚱그려서 그거를 취급을 해요. 근데 외계인들이 잘 이게 조선사에서는 잘 이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잘 발생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세기 말이 되면 외계인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일부러 노출을 해요. 가끔가다 UFO 나타났다고 막 그러죠. 예전에 도깨비 불에 대해 원리에 됐어요. 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UFO가 출몰했다가 1970년대부터 여기저기서 UFO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와요. 왜 그랬을까? 예전에 설명드렸죠? 자, 예전에도 UFO가 왔다 갔다 했어. 70년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조선시대도 왔다 갔다 했어. 근데 그때는 뭘로 보였어요? 그냥 불덩어리로 보였어.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국 이쪽에서 UFO에 대한 그 사진 같은 자료가 들어오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UFO로, 예전에는 불덩이로 보이던 게 어떻게 UFO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인간의 인간이 투사되는 그 의식이 이게, 백터 방식이에요. 이게 비트맵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착시 현상 같은 게 자주 일어나요. 인간이 어떤 상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보이는 형체가 다르게 보여요. 어떤 문화적인 것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관에 따라서 그 모양이 틀리게 보여요. 원래 좀 약간 고등동물들이 그래요. 자, 이거 설명을 해야겠네. 예전에 말했지만 이게, 이거 넘어가자고? 그래. 이쪽으로 또 세면 한도 끝도 없다고? 그래야.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가서 귀멸의 칼날. 외계인도 이제 넘어가고 귀멸의 칼날.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또 10% 세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귀멸의 칼날. 자, 뭘 해야지? 질문. 얘기할 거 다 한 거 같은데? 귀멸의 칼날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 이게. 근데 이게 비슷비슷해, 양식은. 예전에 다 이미 설명드렸어. 제가 차원수 설명하면서 별의별 이상한 일들이 발생해요. 이거 설명해야겠구나. 자, 귀멸의 칼날에 보면 그럼 다 정령인가요? 좀 질문이 들어왔어.
그렇지 않아요. 자, 귀면의 칼날에서는 혈귀들을 다 죽여요. 근데 여러 개의 혈귀가 있어요. 정령들이나 귀신들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고, 자, 나중에 이게 혈귀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게 동물 중에서 나중에 인간의 뇌에 조그만 기생충 같은 동물이에요. 기생충 같은 동물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아니라, 정령 동물 기생충이 아니라, 진짜 기생충 같은 이런 동물들이 어때요? 사람의 뇌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의식을 조정을 해요. 실질적으로 해요. 지금 이게 안 밝혀졌을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기생충들이 가서 뇌로 가는 건 밝혀져서, 기생충이 혈관 따라서 뇌까지는 가요. 근데 뇌에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의식을 조정하는 것까지는 안 되는데, 어디까지는 되냐면, 뇌를 자극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식욕을 돋군다는 것까지는 이게 아마 논문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근데 실질적으로 밝혀진 건 어떻게 해요? 뇌까지 가요. 기생충이. 그럼 기생충이 어떻게 하냐? 뇌를 조절을 해요. 생각을 조절을 해요. 자, 어디를 자극을 시켜? 어디로 가가지고 자극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얘는 경험 정보를 알아. 몸에 경험 정보가 있어. 얘네들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네 원하게끔 해요. 얘네 연가시라는 그 드라마가 있죠. 실질적으로 그거 존재해요. 실제 존재하는 동물이에요, 연가시가. 이제 거기서는 이게 이제 개량화된 센 이제 연가시로 나오죠. 실질적으로 그런 동물도 있어요. 예전에 아프리카 이쪽에 보니까 온 몸에 뱀처럼 얇은데 뱀처럼 긴 막 기생충 여기저기 막 꼬부고 돌아오고 발에서 막 나와요. 물에다 담그면 얘네들이 막 기어 나와. 막 살갗을 뚫고 나와요. 그런 기생충이 많아요.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인간의 의식을 잠식을 해요. 뇌까지도 가면 인간의 의식을 잠식을 해요. 근데 자기가 잠식된지 모르지. 하여튼 뭐 에고에도 잠식되는데 뭐 기생충이 잠식된 게 저거.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기생충 약 먹으면 돼요. 요즘은 기생충 약이 잘 나와서 기생충 약만 정기적으로 한 번씩 먹어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것 때문에 제가 기생충이 전 세계를 수행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선제적으로 기생충 약을 먼저 제가 보내라고 해요. 왜? 자, 인간의 의식을 잠식하는 여러 가지 중에 어떻게 기생충도 있어요. 나중에 바이러스도 인간의 의식을 잠식을 해요. 근데 기생충만큼 세지는 않아요. 바이러스도 들어오면 인간의 의식을 어느 정도 잠식해요. 근데 기생충만큼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인류를 갖다가 수행을 시키려면 일단 기생충을 먼저 이거 박멸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기생충을 박멸시켜야 한다. 그래가지고 기생충을 박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구충약을 갖다 기생충 약을 전 세계에 이런 제 상국에다가 좀 이게 무상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거 해라. 그러면 그래야 이게 나중에 유생상도 좋고 수행시키도 좋고 교육상에도 좋고 이게 사람의 수명에도 좋고 삶의 질도 높아진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했어요. 지금은 이제 기생충 양이 3세계에 많이 이게 보급이 돼서 아마 이게 많이 박멸이 된 걸 알고 있어요. 이제. 근데 기생충으로 해서 의식이 잠식이 되게 돼. 무섭죠? 근데 기생충 약 별로 안 비싸잖아. 그거 먹으면 요즘 약이 굉장히 좋아. 저 어렸을 때는 약이 시원찮아가지고 기생충이 똥에서 기생충 약고 똥 싸면 똥에서 막 기생충이 꿈틀꿈틀 걸었었는데 요즘은 싹 그냥 녹아서 내려와. 그냥 아예 보이지도 않아.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예전에 TV에 보니까 어떤 분이 저걸 하더라고. 이 어떤 미얀마 쪽이었나 하여튼 동남아 쪽이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여기 한국으로 시집 왔는데 기생충 약이 너무 좋더래. 한국 약이. 그 기생충 약이 싸니까 그걸 몽창 사가지고 자기의 고향에 있는 그에다가 시골 고향에다 그걸 보내줬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건강해지고 잔병을 많이 치는데 잔병이 싹 없어졌대. 자, 왜 그러냐? 기생충 때문에. 기생충 때문에 영양분도 많이 뺏기기도 하고 면역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의식도 뺏기고 안 좋아. 그러니까 기생충 약만 먹어도 어떻게 돼요? 이게 수행이 돼.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누가 또 소금만 먹여다가 기생충 먹이겠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안 먹어도 돼요. 왜? 이미 이게 기생충이 많이 이게 박멸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제 삼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프리카 열대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이 굉장히 세요. 막 생명까지 위협을 할 정도니까 여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워. 기생충 때문에. 그리고 의식도 잠식이 돼요.
자, 어떻게 잠식이 되냐? 자, 기생충의 감염이 좀 센 기생충한테 감염되잖아요. 생각이 안 돼요. 그래요. 그 센 기생충들이 있어요. 센 기생충들이 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자,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머리 아프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멍하고. 기생충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주입을 시켜요, 기생충들이. 자, 이게 지금 현대 저기 의학이나 이쪽에서는 이거 안 밝혀졌어요. 이제 나중에 이거 이제 논문이 나올 거예요. 이제 이게 밝혀지면. 그러면 센 기생충들이 인간의 의식을 잠식을 해요. 조종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럼 혈귀 중에서 보면 귀멸의 칼날이라는 혈귀 중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센 기생충에 감염돼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게 이상하게 잠식돼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정령이 아니죠. 정령은 4차원 존재인데 이건 어머니 3차원 기생충이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 별의별 경우가 많아. 오늘 밤길 걸어가면서 귀멸의 칼날 여기 강의하기가 딱 좋은 분위기네. 자, 여기서 이제 귀멸의 칼날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내 강의를 다 이거 날려가지고 아이고 이제 더 끊겠습니다.